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 계산 작업이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총 5문제가 나왔어요.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 그럼 표 1번이 이 큰 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곳에 보게 되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이 데이터랑 그 다음에 이제 표 2번에 보니까 전력량이다, 가족수다 하고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요 표 2번,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F3에서 F28번 그 영역에다가 뭘 계산해라?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전기요금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전기요금 어떻게 계산하냐? 기본요금 더하기 전기사용료 곱하기 전력량 요금 곱하기 1-할인율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이제 기본요금이요. 기본요금은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있죠. 이 표 1번에 없죠. 그 다음에 전력량 요금이요. 전력량 요금도 이 표 1번에 없습니다. 그리고 1-할인율, 할인율도 우리 이 표 1번에 없습니다. 지금 이 표 1번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전기 사용량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기 사용량은 그냥 이 앞에 있는 거 찍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기본요금이다, 전력량 요금이다, 할인율이다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전력량하고 가족수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표 2번에서 이제 기본요금이다, 전력량 요금이다, 할인율이다 이런 것들을 찾아와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표 2번을 보면 지금처럼 표 2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기본요금도 이곳에 쭉쭉쭉 써져 있죠. 그리고 전력량 요금도 이곳에 쭉쭉쭉 써져 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할인율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표 2번을 이제 참조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꺼내와야 돼요. 그때 기본요금하고 전력량 요금하고 이 할인율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전력량을 얼마나 썼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가 이제 몇 명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인율이 또 바뀝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표를 참조하려면 지금 기본요금이다, 전력량 요금이다, 할인율이다 해서 가족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 열 단위로 이렇게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 표 2번을 이제 참조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기본요금이다, 전력량 요금이다, 할인율이다 이런 것들을 꺼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기요금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V룩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룩업이라는 요 함수요. 자,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처음에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죠.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를 붙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V룩업이라는 함수를 쓰니까 몇 번째 열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지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적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게 있죠. 이 true라는 거는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false라는 것도 우리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true다, false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옵션, V룩업에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이제 true라는 값은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거죠. 그리고 false라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게 이제 false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찾을 값, 이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을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을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true 아니면 false를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atch라는 함수도 이제 사용하래요. 자, 요 match라는 함수도 좀 보자고요. 자, 우리 match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match라는 함수에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1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0이 있고 그리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얘는 지금 표시 형식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표시 형식 좀 바꿀게요.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에서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거죠. 그때 이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 돼 있을 때, 내림차순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을 쓰는 거고요.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0은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0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옵션으로 1을 쓰게 되면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1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vlookup하고 match라는 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때 이제 vlookup 요 함수 좀 보자고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요금도 꺼내와야 되고요. 전량량 요금도 꺼내와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가족수에 따른 그 할인율도 이제 꺼내와 줘야 돼요. 그때 이제 기본 요금은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을 우리가 전력량을 찍어주면 되겠죠. 내가 사용한 그 전력량을 찾아달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가라. 우리 기본 요금이 지금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열이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열이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여기가 이제 네 번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섯 번째, 그리고 여기는 여섯 번째, 여기는 이제 일곱 번째 열이니까 우리 기본 요금을 내가 꺼내올 때는 세 번째 열에 있는 거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량 요금을 꺼내올 때도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vlookup이라고 쓰고 내가 사용한 그 전력량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가라. 우리 네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전력량 요금을 갖다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요금을 구하는 식이나 전력량 요금을 구하는 식이나 똑같겠죠. 똑같은데 이제 뭐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열번호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요금하고 전력량 요금 그걸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인율도 이제 꺼내와야 되는데, 이 할인율은 전력량도 물론 따져보지만 뭐도 따져봐요? 우리 가족수가 몇 명이냐 그것도 이제 따져보고 우리가 할인율을 이제 꺼내오는 거죠. 그때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가족수가 이제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열 번호가 이제 바뀌어요. 한 명 이상 2명 이하라면 5열에 있는 걸 꺼내와야 되고요. 3명 이상 4명 이하면 6열에 있는 걸 꺼내와야 돼요. 그리고 5명 이상이다 그러면 7열에 있는 이 값을 이제 꺼내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족수들 있죠. 이런 가족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범위에서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이제 가족수가 만약에 2명이에요. 2명이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요만큼을 범위 지정해놓고 우리가 matc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족수가 만약에 2명이다. 그때 이제 위치값 찾아달라. 그렇게 쓰게 되면 이제 1하고 나오겠죠. 만약에 가족수가 만약에 4명이에요. 4명이면 이제 2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만약에 가족수가 6명이다. 그러면 이제 3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matc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족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위치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럼 찾아주게 되면 그 위치값이 이제 1이다, 2다, 3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제 vlookup에서 5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6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7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match라는 함수로 이제 결값을 구하면 1, 2, 3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match에서는 지금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서 그 위치값을 찾지만 우리 vlookup을 쓰게 되면 지금 vlookup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hlookup하고 vlookup의 열 차이가 4개가 차이가 납니다. 4개 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match라는 그 결과값 있죠. 여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이제 5열이 나오겠죠. 그리고 위치가 이제 2가 나왔을 때 더하기 4를 해주게 되면 이제 6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위치 값이 만약에 3하고 그렇게 나왔다. 그럼 여기다 또 더하기 4를 해주게 되면 이제 7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match라는 그 결과값에다가 더하기 4를 해서
그 값을 우리가 열번으로 사용해서 5열에 있는 할인율을 갖다 달라, 6열에 있는 할인율을 갖다 달라, 7열에 있는 할인율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 위치값 먼저 좀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매치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자, 찾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이걸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요 범위에서 이제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돼요. 이 범위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전부 다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수에 해당하는 그 위치를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F4번 눌러서 전부 다 달러 붙여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수를 보면 1이다, 3이다, 5다 해서 지금 오름차순이 되어 있죠.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옵션을 뭘 쓰면 돼요? 1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1하고 그렇게 이제 옵션을 써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0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는 한 명도 있고요. 가족수가 한 명인 사람도 있고 7명도 있고 2명도 있고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6명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비교하고자 하는 곳에 데이터를 보면은 1, 3, 5 이렇게 이제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까 7명도 있었죠. 7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없잖아요. 6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옵션을 0을 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범위의 값이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옵션을 1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치라는 그 함수에 옵션을 1을 써주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가족수가 한 명인 거는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채우기 좀 하자고요. 그 밑에 건 이제 7명이니까 우리 5명 이상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2개는 이제 2명이니까 가족수가 2명이니까 1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3명이니까 이제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족수에 따라서 지금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수가 몇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지 이제 찾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vlookup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할인율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할인율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할인율을 꺼내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놓고 참조할 범위가 지금처럼 이만큼을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는 지금 요만큼을 가지고 이제 위치값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 vlookup하고 매치라는 그 함수는 몇 개의 열이 차이 난다? 4개의 열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치 함수에 나온 그 결과값 있죠? 여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하기 4까지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세요. 자,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데이터가 있죠? 지금 요만큼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vlookup에서 이만큼을 이제 참조하겠다.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잡아놓고 지금 얘는 이제 가족수가 이제 3명에 해당합니다. 3명 그럼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열번으로 따져보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열이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열, 여기가 네 번째 열,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 열, 여기가 이제 여섯 번째 열, 여기가 이제 일곱 번째 열이요. 그럼 얘는 이제 가족수가 3명이니까 몇 열에 있는 것 갖다 달라? 6열에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명, 가족수가 5명이니까 7열에 있는 것 갖다 달라. 5명 이상이면 7열에 있는 거 가지고 오는 거 맞죠? 그 위에는 또 2명입니다. 2명일 때는 5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5열. 2명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래서 5열에 있는 그 할인율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 번호를 지금 구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매치라고 써서 우리가 더하기 4 한 거 있죠? 요 식은 이제 잘라대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대기 해놓고 바로 이제 vlookup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vlookup이라고 써주고 자, 내가 지금 전기 사용량이 이만큼이 된다. 그때 이 전기 사용량에 해당하는 거 그거를 찾아라. 어디서?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매치에서 계산한 거 있죠. 요 열번에 이제 해당하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vlookup에서도 이제 옵션을 true 아니면 false를 쓸 수 있는데 우리 사용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우리 여기서 이제 전기 사용량을 봤을 때 전기 사용량이 407이에요. 407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찾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V룩업에서는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식을 쓸 때 이렇게 열 번호를 아까 우리가 계산해놨던 거 있죠. 매치 더하기 4해놓은 거 그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조 범위, 이 참조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죠. 해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V룩업이라는 이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요게 이제 찾을 값에 해당하는 거고 이 값을 이 범위에 찾아서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값 그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빼기로 나옵니다. 이게 왜 빼기로 나오냐? 지금 얘는 가족수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전기 사용량은 423입니다. 그러면 423이다. 그럼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한 명이니까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겠죠. 해서 그때 이제 할인율은 몇 퍼센트다? 0%다. 0%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픈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지금 여기 보면 또 0이라고 나오네요. 이 0은 도대체 뭔지 좀 보자고요. 얘를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보게 되면 얘가 지금 표시 형식이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할인율을 가지고 보면 할인율은 100분율이죠. 근데 얘가 지금 표시 형식이 회계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내가 100분율로 고치게 되면 지금처럼 4%래요. 여기 들어있는 값은. 그러면 얘는 이제 가족수가 5명이니까 4%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만 우리가 좀 변경 좀 시켜보자고요. 요 밑에 있는 거 요 3개만 제가 세서식을 우리가 이제 100분율로 좀 고쳐서 보자고요. 봤더니 얘는 이제 0%가 나왔고 4%, 5% 이제 할인해주겠다 해서 할인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가족수가 2명이고요. 전력량이 지금 660이래요. 660 그러면 500을 이제 초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수가 지금 2명 그랬으니까 2명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할인율이 0%다 해서 0%가 지금 좀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가족수가 5명이래요. 5명이다 그럼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전력 사용량은 157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157 그럼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가 나온 거예요? 4%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은 우리 가족수가 이제 3명이래요. 3명이다 그럼 지금 이곳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때 이제 전력 사용량이 407이래요. 407 그럼 지금 이곳에 해당하는 거죠. 해서 할인율이 이제 몇 퍼센트다? 5%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인율을 다 구했으니까 요 식을 전부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자, 싹 다 이제 잘라내게 해 놓고 이제 기본 요금부터 시작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자, 기본 요금 구할 때도 우리가 V룩업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죠. V룩업 찾아라. 뭐를 찾아라? 내가 지금 사용한 이 전기 사용량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제 어디서 찾아라? 참조 범위가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우리는 이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져갈 거예요. 기본 요금 가져갈 거죠. 기본 요금은 지금 몇 번째 열에 있다? 3번째 열에 있죠. 해서 3열 하고 그렇게 이제 열 번호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옵션은 V룩업의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V룩업이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그때 이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얘는 이제 7,300원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본 요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구한 게 기본 요금이에요. 기본 요금 더하기 전기 사용량을 해줘야죠. 전기 사용량은 지금 이 앞에 있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해라. 뭘 더해라? 전기 사용량을 더해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면 되겠죠. 곱하기 이제 뭐 해라? 전력량 요금을 해라. 전력량 요금도 우리가 V룩업 써서 우리가 구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1 할인율 요것만 이제 주면 되죠. 그럼 이제 전력량 요금 요거 좀 이제 구하자고요. 요것도 앞에서 썼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V룩업 써주면 돼요. 해서 V룩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사용한 이 전기 사용량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달라. 찾아서 우리는 이제 뭘 가져갈 거예요? 우리는 전력량 요금 요거 이제 가져갈 거죠. 전력량 요금이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4번째 열에 들어있죠.
해서 4열에 있는 그 전력량 요금을 이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아주면 끝이죠. 그리고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에서 이제 구한 게 우리 기본 요금이고요. 그 뒤에다가 더해라. 뭘 더해라? 우리 전기 사용량을 더해줘라. 전기 사용량 더하기.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 전량량 요금을 곱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곱하기 전량량 요금 해서 이렇게 이제 V요금으로 또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 할인율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맨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똑같이 이제 가로 열어주고 1- 써주고 우리가 이제 아까 할인율을 구해놨었죠. 할인율 구했던 거는 아까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바로 붙여넣기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전기요금이 이만큼이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체육엔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 이렇게 썼어요. 자,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요 식을 지금 봤을 때 우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더하기 전기 사용량 곱하기 전력량 요금 그리고 곱하기 1- 할인율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던 거는 전기 사용량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기본 요금은 이제 구해 와야 되고요. 전력량 요금 요것도 이제 구해 와야 되고 할인율도 이제 구해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V룩업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 온 거죠. 그때 지금 우리가 V룩업의 기준을 봤을 때 참조 범위가 지금 이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열이죠. 첫 번째 열이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열,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열,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 열, 여섯 번째 열, 일곱 번째 열 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었죠. 그때 우리 기본 요금은 우리가 V룩업으로 꺼내올 때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우리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3열 하고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식 쓴 게 우리 기본 요금을 이제 구해 준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전기 사용량을 해야 되는데 전기 사용량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D3번 셀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D3번 셀 그렇게 이제 찍어 준 거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전력량 요금 요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요것도 우리가 이 표 2번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이제 전력량 요금은 몇 번째 열에 있다? 네 번째 열에 있다 해서 4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전력량 요금을 지금처럼 V룩업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구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 쓴 이 V룩업이랑 뒤에다가 쓴 이 V룩업이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열 번호가 바뀐 것밖에 없죠? 어차피 똑같잖아요. 참조 범위 똑같고 뒤에 3번에 해당하는 것처럼 달라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전력량 요금까지 이제 구해온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고 1- 할인율 가로 닫고 그렇게 해줘야죠. 여기서 이제 가로 연 거, 여기서 이제 가로 닫은 거요. 여기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로 닫아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1- 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할인율을 지금 우리가 이제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쭉 구해준 거죠. 이 V룩업을 봤을 때 내가 사용한 그 전력량에 해당하는 거를 이 참조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인 거 갖다 달라? 우리 매치에서 계산한 이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예요. 그때 우리 기본 요금이다, 전력량 요금이다 이런 것들은 세 번째 열에, 네 번째 열에 무조건 여기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오면 되지만 우리 할인율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5열에도 6열에도 7열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5열에 있는 걸 가져갈지 6열에 있는 걸 가져갈지 7열에 있는 걸 가져갈지 그건 이제 가족수에 따라서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수에 해당하는 게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위치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써준 거죠. 그래서 매치라는 요 함수를 봤을 때 내 가족수에 해당하는 게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매치에서 나온 그 결과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었어요. 그때 우리 매치에서는 지금 요 세 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위치값을 찾지만 우리가 V룩업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 7개 열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그때 vlookup과 요 match라는 함수는 4개 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다가 더하기 4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매치에서 나온 그 결과가 1일 때 더하기 4를 해서 이제 5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2라는 값이 나왔을 때 여기다 이제 더하기 4를 해서 6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매치라는 함수에서 만약에 위치의 값이 세 번째 3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 더하기 4를 해서 이제 7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4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기요금을 계산해 준 거요.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식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우리가 할인율 구하는 거 있죠? 할인율 구할 때 우리 매치라는 거 요것만 빼보세요. 요 매치만 빼고 보세요. vlookup 여기 앞에다 썼죠. 그리고 여기도 vlookup 썼죠. 그리고 여기도 vlookup을 썼죠. 요 매치라는 거 빼고 vlookup만 보세요. vlookup만 봤을 때는 식이 다 똑같아요. D3 그리고 참조 범위 그리고 D3 참조 범위, D3 참조 범위 다 똑같다고요. 어차피 똑같은 식을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쓰고 그렇게 쓰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식이 기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그러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문제를 딱 읽고 이런 표 1번, 표 2번을 딱 보고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문제가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이제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해 봐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1번 문제에서 함수를 뭐 되게 많이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배열 함수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함수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함수 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빨리빨리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함수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홀수가 있대요. 홀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공동요금이 있대요. 공동요금이 지금 2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G의 3번부터 시작해서 G의 28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단위별 공동요금하고 빈칸으로 돼 있죠. 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단위별 공동요금이라는 거는 공동요금을 호수의 이제 끝자리가 이제 1이면 20이다. 그리고 2면 30이다. 3이면 이제 50이다. 이걸로 이제 나눴을 때 그때 몫으로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호수의 끝자리가 이제 1인지 2인지 3인지 그걸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 호수에 보게 되면 이제 끝자리 그러면 지금 요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꺼내온 그 숫자가 1이면 20으로 이제 공동요금을 나누고 2면 30으로 나눠라. 3이면 50으로 나눠라. 그때 이제 나눴을 때 그 몫이 이제 단위별 공동요금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일단은 호수에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와야 되겠죠. 그때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 함수를 이제 호수에서 끝자리에 한 글자 꺼내온 다음에 그게 1이면 20이다, 2면 30이다, 3이면 50이다 해서 요 값 20, 30, 50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추주라는 요 함수를 이제 구해주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이다, 30이다, 50이다 하고 우리가 구해왔으면 그 값을 가지고 이제 공동요금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나누기를 했을 때 우리가 몫을 구할 때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라이트 함수 먼저 써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라이트요. 자,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호수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개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쳤더니 2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호수에서 끝자리 이제 값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쓴 요 라이트 함수는 이제 우리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 추즈라는 함수 좀 쓰자고요. 자, 우리 추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라이트 함수요. 붙여넣기 해주면 되죠. 라이트 함수에서 꺼내온 그 값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만약에 라이트 함수를 꺼내온 게 만약에 1이면 20이다. 그 다음에 2이면 30이다. 그 다음에 3이면 5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추즈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인수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얘가 두 번째 데이터, 얘가 이제 세 번째 데이터죠. 해서 라이트에서 나온 그 결과가 1이면 20을 꺼내 갈 거고요. 2면 30을 꺼내 갈 거고 3이면 이제 50을 꺼내 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놓고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끝자리가 2니까 30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는 이제 끝자리가 33333 하고 3으로 이제 끝나네요. 얘네들은 싹 다 이제 50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거 이제 3개는 전부 다 이제 1이니까 20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 이제 2개는 이제 2니까 이제 30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50 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한 거, 지금 여기서 구한 이 30이랑 공동요금 있죠? 이 공동요금을 서로 나눠요. 나눴을 때 그때 몫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쿼션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쓴 거 있죠? 추주함수. 요거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쿼션트하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쿼션트라고 쓰고 공동요금을 뭘로 나눠라?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던 추주함수로 구했던 거 그걸로 이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몫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쿼션트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나누기 이거를 했을 때 그때 몫을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33 하고 그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칠겐들을 쭉쭉쭉 끝까지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단위별 공동요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호수에서 호수의 끝자리 한 자리를 이제 빼오기 위해서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한 거고요. 그때 라이트 함수에서 꺼내온 그게 이제 1이냐 2냐 3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20이 됐든 30이 됐든 50이 됐든 이 값을 이제 꺼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 30, 50 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요금이 있을 때 공동요금 나누기 20, 30, 50 그렇게 해서 우리 나눠줘라. 나눴을 때 쿼션트 뭐를 구해라? 몫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별 공동요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 보게 되면 동이 있고 호수가 있고 전기 사용량이 있대요. 자, 동이다, 호수다, 전기 사용량이다 해서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들이 들어있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표 3번에 그랬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동별, 호수별, 최대 전기 사용량하고 이렇게 이제 표가 들어있죠. 이 영역에다가 동별, 호수의 끝자리별, 동별, 호수의 끝자리별, 최대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1, 2, 3이라고 써져 있는 게 호수의 이제 끝자리죠. 끝자리. 끝자리가 이제 1호인 거, 2호인 거, 3호인 거.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요 첫 번째 칸에서는 목련동 중에서 호수별 끝자리가 1호인 그 데이터들 중에서 최대 전기 사용량을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최대값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칸에서는 장미동 중에서 끝자리가 이제 2호로 끝나는 그 사람들의 최대 전기 사용량을 구해라. 그거죠. 그리고 지금 요 칸에서는 국화동 중에서 호수의 끝자리가 이제 3호인 그 사람들의 최대 전기 사용량을 지금 이곳에다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용한 함수가 우리 value라는 함수도 있고요. light라는 함수도 있고 max라는 요 함수가 있대요. 이 세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전기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제일 큰 값을 구할 거니까 그때 이제 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그리고 호수에서 이제 끝자리별 그랬죠. 호수에서 이제 끝자리를 이제 꺼내와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light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이트로 꺼내오면 라이트로 이제 뭔가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문자 데이터예요. 그 문자 데이터를 이제 수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value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then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최대 전기 사용량을 구할 거니까 이제 max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max로 시작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개 붙은 거예요. 동도 똑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호수의 이제 끝자리가 이제 1호인 그 집. 그렇게 해서 얘랑 둘 다 만족하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두 가지를 이제 써줘야 됩니다. 해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자, 일단 동부터 비교하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이 동들 있죠? 여기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목련동이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호수에서 이제 끝자리를 일단 꺼내와야 돼요. 호수에서 일단 끝자리를 꺼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는 그 함수를 써줘야 되겠죠. 자, 라이트라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수들 중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우리 한 개만 꺼내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라이트 함수에서 이제 호수에서 이제 마지막 한 글자를 꺼내오면 그건 이제 라이트 함수,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얘로 꺼내온 그 값이 이제 문자라고요. 문자니까 요거를 이제 수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라이트라는 함수 자체를 우리가 이제 value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value라는 함수로 우리가 이제 라이트라는 함수를 싹 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수에서 이제 끝자리 꺼내왔어요. 마지막 한 자리를 꺼내왔어요. 그 마지막 한 자리 꺼내온 거랑 뭐랑 똑같냐? 요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어요. 해서 두 번째 조건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곱하기 써주고 계산할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는 뭐의 최대값 구할 거예요? 전기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스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48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와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체육계인지를 해야 되니까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 구분 좀 하자고요. 우리 A3번부터 시작해서 AA28번 셀에는 지금처럼 동이 싹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을 비교할 때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호수를 비교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량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여기서만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동이 들어있던 거, 요거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라이트 함수에 쓴 거 있죠. 호수에서 이제 끝자리 꺼내올 때 우리가 쓴 이 범위요. 이것도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기 사용량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것도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련동이라고 우리가 찍은 거 있어요. 이 목련동이라는 거는 내가 첫 번째 셀에 계산할 때는 목련동이 돼야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장미동으로 바뀌고 국화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는 행 번호는 이제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당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두 번째 칸, 요걸 이제 계산할 때도 목련동 거 물어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해도 목련동 거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는 이제 열 번호가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43번, 요 목련동 찍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이제 행 번호는 변하게,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땅땅땅 이렇게 이제 세 번 눌러서 열 번호는 고정시키고 행 번호는 이제 변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우리가 1 요거 이제 비교한 거 있죠. 요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요 1이라는 것도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를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전부 다 이제 끝자리가 이제 1호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밑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제 행 번호가 바뀌는데 그때 이 행 번호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해서 행 번호는 고정시키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2호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또 오른쪽 당겼을 때는 3호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채우기를 했을 때는 데이터가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B의 42번 셀 요거 이제 찍은 거는 열 번호는 이제 변하게 그리고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해서 F4번을 땅땅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게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채우기 해주고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요거 띄어쓰기 좀 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요 이제 최대값 구한 거 배열 수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맥스를 먼저 보자고요. 맥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곱하기 써주고 이제 계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찍어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 전기 사용량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때 이제 호수에서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꺼내와서 그 끝자리의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그거를 이제 비교해 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호수에서 이제 오른쪽 끝자리 한 자리를 이제 꺼내오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끝자리 이제 한 자리를 꺼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value라는 이 함수를 안 쓰고 그냥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 온 거랑 만약에 B의 42번 셀 얘를 서로 비교했다면 라이트 함수에서 꺼내온 거 이제 문자 1, 문자 2, 문자 3일 거고요. 요 B의 42번 셀에 들어있는 거는 숫자 1, 2, 3이에요. 그럼 문자 1, 2, 3이랑 숫자 1, 2, 3이랑 같아요? 같을 수가 없죠. 해서 우리가 이제 라이트 함수를 꺼내온 그 문자 1, 2, 3을 숫자 1, 2, 3으로 바꾸기 위해서 요 라이트 함수를 싹 다 이제 우리가 valu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싹 다 묶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 1, 2, 3으로 바꾸고 그리고 B의 42번 셀 여기에 들어있는 숫자 1, 2, 3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비교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ma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보면 이제 동이 있고 전기 사용량이 있대요. 자, 우리 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동이 있고 우리 전기 사용량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G의 43에서 45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그러면 G43부터 45번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다가 동별로 전기 사용량이 전체 전기 사용량의 평균보다 이제 큰 가구의 전기 사용량의 합계와 개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concat date라는 요 함수랑 sum이라는 함수 그리고 average라는 이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합계와 개수 요 이제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average라는 함수는 왜 나왔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뭐랑? 전체 전기 사용량의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average라는 함수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놓고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average라는 그 함수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할 때 표시 얘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앞에다가는 이제 합계를 출력해 주고요. 뒤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개수를 출력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가로도 열어줘야 되고요. 세대 가로 닫고 요거까지 이제 해줘야죠.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해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concat dat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계하고 개수를 이제 구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 목련동 거를 구할 때 목련동이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 전기 사용량의 평균보다 커?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이제 합계도 구하고 개수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이제 합계를 구할 때 개수를 구할 때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함수만 이용해서 합계 구할 수 있죠. 그때는 이제 sum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되겠죠. 조건 두 번째 거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합계 구할 범위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우리가 합계를 구해주면 되고 개수를 구할 때도 지금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은데 그때 이제 얘는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합계 구할 범위만 그냥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합을 구하나 개수를 구하나 지금 요만큼은 이제 똑같다는 그 얘기예요. 식을 썼을 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합계를 먼저 구해보자고요. 합계 구하는 식을 쭉 써놓고 거기서 이제 요만큼만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해주면 그게 이제 개수 구하는 그 식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sum부터 쓰자고요. sum이라고 써서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제 동부터 좀 물어보자고요. 동부터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개의 동들 중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이 목련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가로 열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전기 사용량이 전체 전기 사용량의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전기 사용량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이 전기 사용량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자, 이 데이터들 중에서 큰 거 찾아라. 뭐보다 큰 거? 우리 평균값보다 큰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평균값도 이 전기 사용량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해주고
이 전기 사용량이 평균보다 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봐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곱하기 열어주고 합계 구할 범위를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뭐의 합계를 구해라? 우리 전기 사용량의 합계랑 개수를 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는 전기 사용량의 합계를 이제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전기 사용량 요거를 이제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우리가 썸이라는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합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 좀 하자고요. 내가 지금 이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동 비교해줬죠. 동은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 사용량을 비교할 때도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도 전기 사용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때도 평균을 구할 때 전기 사용량 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 사용량의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전체 이 전기 사용량 이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을 싹 다 이제 범위 잡았던 거 F4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 싹 다 이제 범위 잡았던 거 F4번, 그리고 평균 구하는 것도 전기 사용량이었죠. F4번이요.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도 우리 전기 사용량이었습니다. F4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F43번이요. 아까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을 계산한다고 목련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범위 잡았죠. 제가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칸을 계산해놓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한지를 할 거예요. 밑으로 채우기 한지를 할 때는 이 목련동이 장미동으로 국화동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해서 이 동 F43번 요 셀은 계속해서 그냥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래서 이제 칠겐들을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합계는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계를 구했으면 지금 요만큼 이제 구한 거고요. 그 뒤에다 이제 가로 여는 것도 해줘야 되고요. 개수 구하는 그 식도 넣어줘야 되고, 세대하고 우리가 가로 닫는 것도 요것도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출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출력을 할 때는 컨케이트 데이터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썼던 거 요 썸이라는 함수 있어요. 요거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컨케이트 데이트 하고 써주면 되겠죠. 맨 앞에다가 우리는 뭘 출력해야 돼요? 맨 앞에다가 우리는 합계를 출력해야죠. 합계 구하는 식을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컨트롤 V 해주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에서 이제 합계가 나오는 거죠. 맨 처음에 이제 합계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여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 줘야 돼요. 해서 합계를 출력하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로 여는 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가로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6세대하고 표시 예를 봤을 때 6세대하고 개수를 이제 출력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아까 합계 구해놨던 거 있죠. 거기서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제 합계가 쭉 나올 거예요. 합계 구하는 식이 지금 방금 제가 붙여넣기 한 게 이만큼이 이제 붙여넣기가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범위 요것만 이제 삭제를 해주면 우리 이제 개수가 구해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출력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뭐 출력하면 돼요? 우리 세대 가로 닫고 요거까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컨게이트 데이트라는 그 함수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우리 컨케이트 데이터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먼저 보자고요. 자, 요만큼에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줬어요. 그 합계를 출력하고 이어서 이제 뭘 출력해라? 가로 여는 거 출력해달라.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개수 구한 거, 그거 이제 출력해달라. 개수를 출력해주고 그 뒤에서 이어서 뭐 출력해달라? 세대 가로 닫고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에 얘처럼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컨케이트 데이터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계 구한 거 좀 보자고요. 합계 구한 거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준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놓고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작성해 준 겁니다.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만족했을 때 그때 이 범위에 들어있는 전기 사용량에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계를 구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썸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 계산 범위요. 합계 구할 범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준 거고 그 뒤에 있는 썸이라는 요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준 거죠. 그때 이제 개수를 구해줄 때는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여기까지만 써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구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fn 엘리베이터 요금 요거를 이제 작성하래요. 요걸 작성해서 아예 3번부터 시작해서 아예 28번 그 영역에 엘리베이터 요금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다 이제 엘리베이터 요금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fn 엘리베이터 요금은 공동요금이랑 층수 이 두 가지를 이제 인수로 받아서 값을 이제 대려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층수가 2층 이하이거나 공동요금이 25,000원 이하면 공동요금의 이제 20%가 우리 엘리베이터 요금이래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공동요금의 이제 25% 그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분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비주얼 베이직을 켜서 만들어주면 되죠. Alt하고 F11번이요. Alt하고 F11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서 모듈이라는 거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주면 되겠죠. 모듈을 추가시킬 때 지금처럼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상에 보게 되면 이제 파월리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입력하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퍼블릭 펑션 fn 엘리베이터 요금 가로 열고 공동 요금 층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end 펑션이 자동으로 붙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에다가 이 부분을 사용해서 이제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층수가 2 이하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요금이 25,000원 이하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거나로 묶여 있어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if 이제 쓰자고요. if 써주고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층수가 있다. 그 층수가 2보다 작거나 같냐? 2 이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썼으면 이제 두 번째 조건 쓰기 위해서 이제 5와 이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공동요금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공동요금이 있는데 이 공동요금이 25,000원 이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25,000원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이제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공동요금의 이제 20%를 이제 계산해서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fn 엘리베이터 요금은 어떻게 계산해라? 공동요금 곱하기 어떻게 해라? 20% 그랬으니까 0.2를 곱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else 열어주고요. 거짓일 때는 어떻게 작성해라? 우리 엘리베이터 요금은 공동요금 곱하기 25% 그랬으니까 0.25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f 다 썼으니까 a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를 작성할 때 첫 번째 조건 5와 두 번째 조건이요. 이 두 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공동요금의 이제 20%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요금의 이제 25% 그렇게 이제 계산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작성 다 했으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자,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첫 번째 칸 우리가 엘리베이터 요금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첫 번째 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식 입력줄 앞에 fx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fx 누르게 되면 함수없사 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이제 범주 선택해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fn 엘리베이터 요금이라는 거에 여기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 이제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공동요금 찍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사람 거 지금 엘리베이터 요금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의 공동요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층수 찍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층수 5층이다 하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5,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으로 이제 채우기 힘들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 요금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돼서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를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을 열어서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잘 안 되거나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